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산사태와 홍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을 위해 표신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실증 실험 결과 전기 생산 효과는 물론이고 작물 피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자치구들이 지역화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행 시기는 늦추고 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진 물폭탄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광주 지역에 시간당 9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름 전에도 폭우 피해가 컸던 터라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 지금 비는 그쳤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북구 신안동 서방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름 전 광주에 내렸던 많은 비에 주민 한 명이 실종됐던 바로 그 도심 하천입니다. 지금도 불어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광주에는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는 시간당 9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보름 전 집중호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 봉산에도 2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해 통행량이 특히 많은 호남고속도로 서광주나들목 일대가 밤에 침수되면서 용곡나들목에서부터 2.5km 구간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또 우남시장과 신안동 일대 등 지역 상습 침수 구역인 북구와 광산구 일대에 또 침수 피해가 나는 등 1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지금까지 접수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광주 극락교 등 영산강 5개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남 담양과 영광은 산사태 경보가, 광주 전역과 전남 7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엔 오늘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한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와 또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안동 서방천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모두 마무리되기도 전에 우리 지역 또다시 갑작스러운 극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무려 140mm에 가까운 세찬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26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광주에서도 시간당 90mm 안팎의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2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거센 비구름대는 모두 지나간 상태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는 비가 잠시 멎어 있는 상태지만 당분간 추가적인 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나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60mm, 특히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또 모레도 소나기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밤 사이에도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한 출근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신안동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안동 주민들은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 홍수 방어벽과 신안교에 설치된 밀폐형 차단막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며 시설물을 설치한 광주시와 북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민생을 위해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호남 발전을 위해 표신하게 보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도 국립 5.18 묘지도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외부 일정은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또한 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한 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신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대다수인 광주 전남에서는 현직들이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컷오프 허들이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의 도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표 계산이 한층 분주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농업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기 생산은 물론 작물 피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실험 현장에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주의 한 배의 과수원, 높이 3m 철 구조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입니다. 초기에는 작물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에는 패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낙과 피해를 줄였고 봄철 서리도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해 냉해를 막아줬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으로 과일 껍질이 되는 일소 피해도 줄였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에 그 가을에 일소 피해가 좀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일소 피해는 거의 없었죠. 태양광 밑에는. 패널이 햇빛을 너무 가릴까 우려되지만 30%가량 차광률을 유지하면 일반 배와 비교해 당도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발생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 재난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사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8년부터 300여 평 규모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총 35kW급 태양광 설비 3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창고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재해도 줄이고 전기로 수익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 구급대원 27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광주 전남에서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119 구급대원은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 27명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단 1명이었고 피의자의 절반가량인 1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가 이달 중순이면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내놓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는 이번 달 중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개할 국정과제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의대 설립을 공약한 만큼 국정과제 채택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공론회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특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의료 정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가 발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도 국회와 국정기획위를 찾아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실을 알릴 연구를 수행하고 도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수 캠퍼스 체제로 교육과 진로 기능을 연합시키는 전라남도형 지역 맞춤형 의료 모델 기초 연구 등의 영역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민관학이 하나가 돼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계획대로 설립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인 북구머니의 발행 시기를 당초 9월에서 11월로 늦추되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다음 달에 발행할 예정이던 100억 원 규모의 광산사랑 상품권의 발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데다 광주 상생카드의 할인율이 기존 7%에서 9월부터는 13%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동구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충장축제와 추석 특수를 겨냥해 다음 달 22일부터 지역화폐인 동구랑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8,4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8% 증가했습니다. 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7월 넷째 주 기준 마이너스 0.02%로 여전히 하락세였지만 하락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희령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각자의 전통 복장을 갖춘 사신들이 한 왕 앞에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립니다. 7세기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번영을 누리던 소그디아나 왕국대 벽화인데 고구려 사신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쓴 깃털 모양의 관과 차고 있는 칼,
손을 소매 안에 넣어 맞잡고 있는 모습 등 당시 고구려만의 독특한 풍습을 그대로 갖춘 이들. 이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8,000km에 육박하는 먼 거리까지 진출해 펼쳤던 우리나라의 깊은 외교 역사를 엿보게 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배척하는 대상이 아닌 공존의 조건이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오래된 뿌리를 발견한 느낌이라 새롭고 뜻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절 천문학 분야를 선도하던 중앙아시아에 세종대왕이 특별 대표단을 파견했던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또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의 원정대가 전해준 종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의 제지 기술이 꽃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1992년 수교 이후에 대우 자동차 등이 우즈벡에 크게 진출을 하여 현재까지 이렇게 조상들이 펼쳐온 외교의 장은 오늘날 K-팝과 한국어 등을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원에는 현재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접수장이 곳곳에 마련돼 있는데요. 방마다 이른 아침부터 접수를 하기 위한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선 상태입니다. 국가 간 우애를 통해 공생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해온 지난 사례들은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오늘날 트럼프식 공정무역 사고방식에도 일침을 가합니다. 또 보편 윤리같이 윤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나 다른 타인의 문화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적 교류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제기된 리박스쿨 도서가 전남 지역 학교와 도서관 등에 비치된 데 대해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리박스쿨 도서와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서는 전남 지역 18개 도서관에 26권 비치됐다가 최근 폐기 조치됐고 전남교육청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수시 모집에 대비한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진로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는 교사 40명이 참여하는 이번 상담은 고3 학생과 졸업생 등 34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상담 프로그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수험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이 제외되면서 농산물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선 추가 개방 가능성이 예상되는데요. 충북의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사과 재배 농민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 전해지자 미국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사과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인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면 병해충과 화상병으로 이미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서부터 그런 것이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절차에 따른 그 검역 절차도 절대 완화해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민간 품목인 쌀과 소고기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며 향후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수입 제한, 즉 비관세 장벽을 풀기 위해 검역 등 복잡한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사과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감자나 블루베리 등 다른 품목의 통관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쌀과 더불어 또 다른 식량 작물인 감자의 경우 국내 토종 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들이 결국 뭐 관세를 25%에서 15% 낮추네 실제 이걸 통해서 결국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되었다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이미 99.7%의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지만 검역과 쿼터 제한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일부 농산물은 향후 개방 압박에서 안심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야생 멧돼지들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냥삼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수억 원대 피해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산속에서 무언가 씹어먹다 갑자기 끌려갑니다. 올무에 걸린 다른 멧돼지는 달아나려 몸부림을 쳐보지만 포획되고 결국 엽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죽은 멧돼지들 주변에는 파헤쳐진 산 언덕이 보입니다. 횡성의 사냥삼 농장에서 지난 보름 동안만 야생 멧돼지 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멧돼지들은 사냥삼을 먹으러 농장에 들어왔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멧돼지들의 출몰이 잦아지더니 5,000평 밭에 심긴 사냥삼들은 이렇게 뿌리만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32년간 사냥삼을 재배하며 사냥삼협회 감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광 씨는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종종 사냥삼 주변 지렁이를 잡으려 땅을 파헤치긴 했지만 이렇게 사냥삼을 노린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순찰을 돌며 멧돼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었었고 집에도 못 가고 밤에 내 목숨 걸어놓고 돼지가 어디에 출몰하는지 요거 찾아서 뭐 양철대기도 두들겨보고. 평창에서 사냥삼을 키우는 이용재 씨도 멧돼지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키운 5,000평 규모의 사냥삼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씨도 10억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10억이 넘고요. 그 10억 정도의 그 가치의 저기를 완전히 뭐 초토화가 됐으니까 지금 뭐 그 이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로 옥수수나 감자 등 농작물이나 소규모 인삼을 먹었던 야생 멧돼지. 강원에선 작년 처음 춘천과 홍천, 화천 쪽에서 사냥삼 피해가 알려지더니 횡성과 평창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 작물에 반영돼 있지 않은 데다 어렵게 대체 작물로 쳐준다 해도 최대 500만 원 보상이 전부입니다. 횡성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냥개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전염될 수 있다며 멧돼지를 잡을 때 사냥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별로 지자체 역할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멧돼지 피해를 본 강원권 사냥삼 농장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사냥개 제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1년에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130년이나 지난 일을 두고 금전적인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동학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우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전북자치도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130년 전의 일을 두고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론 수렴에 나선 것입니다. 반란전이 역적으로 이게 지급되었던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나 그 유족이 바로 가장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앞서 정읍 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5년 전부터 유족 9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왔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간 소외된 역사를 혁명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실질적 조치라는 차원입니다. 전북도도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각 시군 간 이견이 발생했고 조정 끝에 대상은 증손주까지 금액은 월 4, 5만 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우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대상자에게 연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명성황후 시해로 일어난 을미의병은 서운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 해 전 일제의 경복궁 점령으로 촉발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제외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 등록 통지서를 전달할 뿐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삶이 1년 동안에 겪었던 거지만 그 이후에 지금 13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전문에도 동학혁명을 실어야 한다는 명예회복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유족들과 시민들은 수당 지급을 둘러싼 악의적 폄훼가 이뤄지고 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우리 지역 또다시 갑작스런 극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무려 14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어제 동안 26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요. 광주에서도 시간당 9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면서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거센 비구름대는 한 차례 지나간 상태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 소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붕괴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60mm,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또 모레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지난 밤 사이에도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매우 후텁지근한 출근길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무안의 현재 기온도 2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전남 구례에서는 35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계속되겠지만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